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 가방항암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료 대란에서의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 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초과 사망 환자가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중증질환연합회를 비롯한 18개 환자 시민단체들이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의료 대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것이 환자분들인데 환자분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고 특례로 복귀한다라고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고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의 복귀를 추진했다고 한다면 환자들과 시민들이 그 전공의의 복귀를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씀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공의협의 비대위원장이 환자단체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계속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전공의 의대생들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 의료 대란의 과정에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또 잘못된 의료 제도가 근본 원인이니 잘못된 의료 제도를 고치는데 환자와 국민들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화해 치유의 과정을 만드는데 정부가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료혁신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셨고 네. 그 혁신위원회에 전공의 의대생, 환자,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혁신위원회에서 늦었지만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의료 대란 초과 사망 3,000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향후에 이제 이런 그 대규모 환자 피해를 막으려면 이번 의료 대란의 과정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있어야 하고요. 이게 환자단체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 대란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은 보통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무슨 의견을 주셨냐면 피해 조사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1년간 저는 복지부가 한 번도 체계적으로 환자 피해를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법을 안 만들어도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뜻으로 하신 이야기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재난에서의 피해 조사가 재난안전법에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도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피해 조사를 코로나 때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피해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취약계층이 있고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재발 방지책을 만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 용역이나 이런 형태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법에도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번 의료 대란과 같이 전국적으로 환자의 필수 의료의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사태와 같은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재난의 형태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의대 정원만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그러니까 늘어난 의사를 부족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필요한 의사 수를 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PA 간호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비대면 진료를 의료 취약지에서 얼마나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취약지에 필요한 1차 진료 의사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 개혁의 로드맵에 기반해서 수급추계를 해야 되는데 수급추계위원회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7년 정원은 내년도 4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의료개혁 로드맵을 저희는 연말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조금의 시간적인 격차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뭐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수급 추계를 하시는 게 하셔야 나중에 합리적인 추계도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거라.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하려면 그 의료 환경의 정책 변화나 의료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조정해서 최대한 그런 정책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끔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예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